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별로 종목별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먼저 ISS의 김태성 본부장,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가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소개해주시고 나서 지금 수익권에 있는데 오늘 또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도 이제 관세를 조만간 발표하겠다라고 했어요. 셀트리온 측에서는 2년치 재고를 미리 확보했다. 큰 영향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오늘도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셀트리온 더 홀딩해 볼까요? 네, 충분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의약품 관세 얘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뭐 잘 버텨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반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인데요. 결국에는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럼 이번에 진펜트라부터 시작해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오게 될 경우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결국에는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이런 주주 환원책들을 좀 직접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저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약품 관련 관세 같은 경우는 그 생산 시설을 만드는데 1년이라던가 1년 반 정도는 또 유예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부분이 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보시면서 조금 더 끌고 가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제약바이오 진단하는 시간도 마련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금융주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새로운 상법 개정을 통과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도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주 하면 증권, 은행주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은행주보다 오늘은 증권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전히 부국증권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상상인 증권, 신영증권, 대신증권 모두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증권주는 특히나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네.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2분기에도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안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와 증권주 중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봐야 될까요? 일단 지수가 간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당연히 이제 증권주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증권주가 올라가는 더 중요한 이유는 앞서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사주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그것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부국증권이라든지 신영증권이 현재 재무제표 기준, 다트 공시 기준으로 보면 40% 혹은 많게는 50% 이상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소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주 가치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증권사들 대비해서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근데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워낙 증권주도 전체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유독 오늘 도드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자사주 보유비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나요? 이게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트의 재무제표에 보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는 몇 프로, 이대주주 몇 프로, 혹은 자사주 몇 프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는 특정 투자자 소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 모두가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한 번씩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오늘 이게 왜 올라갈까? 이유가 딱히 없는데 대다수의 기업들이 자사주 비율이 최소 30% 이상인 종목군들이 많다라고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주사도 딱 그렇게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 지금 지주사 관련 종목들이 또 오르고 있는데요. 대웅이 10% 넘게, 롯데지주도 현재 12%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역시나 지주사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월에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여줬잖아요. 지금 눌림목 구간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고점 돌파를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지주사 중에서도 급등이 나온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자사주 비중이 30% 이상 되는 기업들입니다.
롯데지주도 그렇고요. 대웅도 그렇고 30% 이상이고요. 그 외에 이제 아직 좀 덜 올랐다고 볼 수 있는 SK 같은 경우는 자사주가 24.8%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주사 중에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소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법 개정 시즌2가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밸류업에 대한 얘기들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증권주들도 좀 영향을 받겠지만 지주사들도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상법 개정 기대감으로 지주사들이 정말 많이 올랐던 건 맞습니다. 근데 오르고 나서 살짝 쉬어갔거든요. 살짝 쉬었는데 이제 상법 개정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불어온다고 한다면 저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자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트에서 이 내용을 보시던 각자 사용하시는 HTS의 기업 분석 창에 들어가시면은 자사주 비중이 나오기 때문에 꼭 이걸 확인하셔서, 오늘도 오른 것 중에 자사주 비중이 굉장히 적은데도 급등 나온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약간 테마성으로 오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시고 선별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법 개정 시즌2 이제 시작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SK 또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주사들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정책 수혜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연일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NHN KCP가 현재도 20% 넘게 급등하면서 거의 상한가 부근 한 28%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주 본부장님, 오늘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온오프라인 전자결제 전문 1위 기업으로 직접 유통까지 담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전했는데요. 여전히 트레이딩 유효한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 궁금하고요. 또 가능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쪽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일단은 다날 다음 타자가 지금 NHN KCP가 됐는데, 일단 다날 같은 경우는 휴대폰 결제 매출 비중이 높고요. 이제 NHN KCP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포트에 그 내용이 포함되면서 지금 신고가 랠리가 나왔고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과거 대장주로 불렸던, 저는 카카오페이나 LGCNS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시세가 나온 종목군들은 조정이 나오거나 쉬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날도 그렇고 이제 NHN KCP도 그렇고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가더라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보시겠다 하시면은 저는 오히려 과거에 대장 역할을 했던 카카오페이라던가 LG CNS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 중에 서클 차트와 지금 우리나라 차트에 가장 비슷한 게 바로 LG CNS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 체크하시면서 오히려 지금 쉬어가고 조용한 쪽으로 공략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NHN KCP가 이 다날에 이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쉬어갈 때 대장주였던 카카오페이와 LG CNS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가 방산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면서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라는 언급을 한 영향에 오늘 방산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방산주가 또 오랜만에 급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뭐 LIG, 넥스원, 코츠테크놀로지 여러 방산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을 비롯해서 EU 국가들도 이제 방위비 증액에 나서고 있잖아요. 방산주 오늘 상승을 한번 분석해 주시고 또 전망도 말씀해 주실게요. 일단 제가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앞으로 방위비는 줄어들 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동결 내지 늘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산업이 방위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좋은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냐? 좋은 기업 맞죠? LIG 넥스원도 현대로템도 지금 당장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높으냐 낮으냐라고 고민을 해보면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현대로템, LIG, 넥스원 계속 반복된 제품에 대한 리뷰, 그리고 반복된 나라의 리뷰인 상황이라서 오늘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란드를 넘어서 다른 나라와의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뉴스를 잘 봐야 될 건, 다른 나라와 접촉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한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으로
하더라도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기에는 저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투심이 엇갈릴 수 있는 현재 위치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조정이 굉장히 불편하셨다라고 하면 저는 일정 부분은 좀 정리를 하시되 절반은 그래도 들고 가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없으셨던 분들이 사고자 하신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 나올 때 말고 지난주처럼 이제는 방산주가 조금 끝물이 아닌가, 이제는 방산주가 조금 꺾이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 심리가 들 때 그때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방산 산업 좋습니다. 기업들도 좋고요. 그런데 사고 파는 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이기에 이 부분은 각자의 고민이 조금은 더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에 대해서 역발상 전략도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지금 자리는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자리는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정말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정말 가마솥 안에 쪄 있는 듯한 그런 더위여서 바깥 외부 온도계가 40도까지 가리키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깜짝 놀랐는데 이주호 본부장님, 네. 어제 전력쇼가 7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렇게 전력쇼가 많아진다면 전력 설비 주가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네, 사실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주가 보시면요. HD현대일렉트릭은 사실 불과 4년, 5년 만에 주가 거의 50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날씨, 폭염으로 인한 수요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저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효성중공업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엔 실적 발표가 될 때 HD현대일렉트릭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두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에 이미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고 관세 리스크가 적다라는 점입니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만약에 2분기 실적까지 잘 나오면은 계절적 요인과 더해서 그러면 지금 만약에 폭염으로 인한 이러한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7월, 8월, 9월이거든요. 그럼 3분기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당장의 어떠한 이런 수요가 뭐 지금 당장에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이걸로 인한 변압기라던가 이런 수요 자체는 계속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효성중공업이든 HD현대일렉트릭이든 역시 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없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전후로 잘 대응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실적 발표에 주목해 보면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또 구리 관련 종목들로 또 시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수입품에 대해서 50%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뛰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국내에서도 구리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특히나 네. 또 전선주들이 이 구리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오늘 전선주들도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전선주는 구리 가격의 변동성을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제외하고 보더라도 저는 없으신 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력기기가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오늘 사실 효성중공업이 장 초반에 그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계속 밀려 내려왔다면 전력기기는 또 한번 볼멘 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효성중공업이 아랫꼬리를 달리면서 올라가다 보니 전력기기도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전력기기보다 전선주들이 가격적으로 또 부담 없이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트럼프가 구리에 대한 50% 고유 관세를 하면서 구리 가격이 이제 굉장히 크게 또 한번 피키를 쳤죠. 이렇게 되면 육상 케이블보다는 결국 해상 케이블이 똑같은 동일 면적 독일 키로수를 제작한다 하더라도 구리가 들어가는 양이 3배 정도 높다고 그래요. 그렇다 보면 대한전선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심이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 초반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구리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이구 산업이 저는 윗꼬리를 달리면서 오늘 조금 처질 줄 알았는데 지금 장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는 것을 놓고 보면 구리 관련주로서의 이제 관련 시세는 연속성을 조금은 더 보일 수 있겠으나
구리 관련주를 보시는 것보다는 저는 복합된 전선주를 보시는 게 더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 쪽보다는 전선주에 더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선주들 앞으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제약 바이오 섹터와 자동차,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는 섹터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 셀트리온 리뷰를 들어봤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의약품에도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바이오 종목들도 오히려 상승 마감하면서 끝나더라고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나 하반기 금리 인하에 지금 무게중심을 더 둬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인지 한번 전망 말씀해 주실까요? 통화 정책보다도 일단 그 200% 관세 얘기를 하면서 약간 생산시설 준비하는데 1년이나 1년 반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다 이런 느낌의 발언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저 느낌은 뭐냐면 관세는 부과할 건데 일단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라 이 느낌이거든요. 밀당하네요. 밀당이라기보다는 니네 안 그러면은 관세 부과할 테니까 빨리 공장 지어 이런 느낌이라서 시장에서는 그래 저거 당장에는 200%가 부과되지 않겠구나라고 해석을 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 200% 부과에 대한 메시지는 전달했는데 갑자기 뒤에 나오는 말이 1년에서 1년 반 기다려줄게. 이거는 빨리 미국에 투자해라 이 말이라고 해석을 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뭐 안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만약에 지금 가장 변수는 이거예요. 지금 연준 의원들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 쪽으로 스탠스를 바꿀 것이냐인데 이 관세를 계속 이렇게 부과하다 보면은 연준 의원들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하지만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또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무난하게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는 저는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까지 제약바이오 섹터의 추가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도 이 트럼프 관세에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그런 sek터 중 하나인데요.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도 여전히 힘을 받지 못하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현대차, 기아, 자동차 잘 팔리는 줄 알았는데 미국 상반기 전기차 시장에서 3위로 하락했더라고요. 무엇이 지금 현대차와 기아 이런 자동차 섹터 주가에 발목을 잡는지 궁금해요. 일단 우리나라가 못했다라기보단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가 많이 못 팔았다기보다는 상대 경쟁사의 제품들이 조금은 더 선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절대 수치 기준으로 보면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YOY 대비 그리고 이제 MOM 대비 물론 이제 약간의 소강 상태를 좀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현대차, 기아 라인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팔리는 이제 라인업 중에 하나이고 판매 대수에 대한 부진은 자동차가 이 관세라고 하는 키워드를 만나기 전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비싸기 전에 지금 아니면 이젠 볼 수 없는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먼저 조금 선구매를 하셨던 부분들이 지금 지표로서 혹은 데이터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약바이오와 자동차 산업은 같으면서도 다른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는 미국 내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권 내외 정말 미국 기업이다라고 할 만한 제약바이오사가 하나에서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좀 다르죠.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미국을 대표하는 제조업 중에 지금 원투 기업들이 지금 다 자동차임을 놓고 보면 제약바이오 쪽은 관세에 대한 유연함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겠으나 자동차 쪽은 아마 미국도 트럼프도 쉽게 유예를 해줄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어 보여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정의선 회장이 관세 이야기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넘어가서 좋은 어떤 이제 비즈니스적인 영업적인 모습을 좀 보여준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만 혹은 현대차만 기아만 좀 특별히 수혜를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세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계산을 하는 게 오히려 지금 더 빠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세 영향을 좀 계산을 해본다 하더라도 일본 제품이라든지 물론 이제 미국 제품 대비해서는 이제 피해는 받겠죠. 하지만 유럽이라든지 일본 제품 대비 그래도 경쟁력 있는 저는 가격대는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관세 압박을 통해서 혹은 관세 때문에
주가의 부진 혹은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나면 그걸 이용해 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자동차 쪽은 판매 대수도 판매 대수지만 다른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라든지 배당 정책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이 조금 더 말끔하게 해결이 된 다음에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저는 자동차 산업 전체적으로 통틀어 봤을 때 현대모비스죠. 현대모비스 하나만큼은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현대모비스 꼽아주셨고요. 일단 업황 자체가 지금 좀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K뷰티 종목 짧게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주호 본부장님. 어제부터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개최됐습니다. K뷰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도 뭐 달바글로벌, APR 여러 가지 지금 화장품 종목들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종목별로 선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좀 선별을 해볼까요? 네, 일단 관세 리스크를 피해가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미국의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ODM 기업들을 보시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라던가 중동 쪽으로 지금 수출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매출이 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화장품 쪽은 뭐 달바글로벌하고 APR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같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실적이 나오거나 어떤 관세 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점화되면은 이 부분에서도 피해를 보는 섹터가 있을 거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의 매출 비중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은 다른 국가의 매출 비중이 적거나 이런 기업들을 잘 선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DM 기업들 그리고 유럽과 중동 매출이 지금 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의 오늘 탑픽주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일단 뭐 저도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다가 오늘 빙그레라고 하는 음식료 업종에서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니까 네. 날씨가 더운 것도 더운 건데 사실 실적에 대한 부담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부담감도 이겨내야 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빙그레가 포함되어 있는 음식료 업종이 사실 경기 방어주 섹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모를 트럼프 관세와 트럼프 멘트에 따른 지수의 어떤 하락 변동성도 음식료 업종이라면 버텨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다른 기업들 굉장히 많으나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성수기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현재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만약 밀려 내려온다면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88,000원, 죄송합니다. 8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85,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하지 않고 올라간다면 저는 최종적으로는 11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료주 안에서 또 삼양식품이 오늘 최근에 불기둥을 뿜고 있는데 후속주로 빙그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메로나 그 아이스크림이랑 또 뭐 투게더, 바나나맛 우유로 잘 알려진 기업이니까요. 빙그레 오늘 탑픽주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저는 한국콜마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오늘 신고가 영역인데요.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콜마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고 이제 스킨케어 그다음에 선크림 제품군들을 미국에서 현지 조달이 가능한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거의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달바글로벌 ODM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하고 있진 않지만 일부 30% 정도 이상의 지금 ODM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달바글로벌이 성장한다. 한국콜마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선크림 관련해서 이 유럽이랑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한국콜마도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나오게 되면 2분기 실적 때 수출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저는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PR이랑 달바글로벌 너무 잘 가고 있고 한국콜마도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12만 5천 원, 손절가는 9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또 대표 ODM 기업인 한국콜마를 오늘 탑픽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